예, 전주시열 출신 이성유입니다. 법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모두 위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죠? 무슨 내용이신지 알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모두 법관으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위헌입니까? 자, 중앙법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위헌입니까? 내용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수원고등법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위헌입니까? 예,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재판. 그러면 지재권 전담 재판부도 위헌입니까? 가정법원 가자사건 전담 재판부도 위헌입니까? 전문 법원과 특별 법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내란이라는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위헌입니까? 판사들이 한다는 것인데 법관이 재판한다는 것인데 뭐가 위헌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헌입니까?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여기 남부법원장이 나오셨습니까? 법원장님.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이른바 빠루 재판. 지금 6년이 가까이 들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원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최적 의견을 모른다는 말하는 말씀이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피고인 바랍니다. 상당수가 국회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핵심 피고인 나경원 의원이 부군이라서 그런 겁니까? 제 식구 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양당이 다 계류가 돼 있고 또 피고인과 증인 수가 많고 범죄 행위 태양도 다양하고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또 자세히 또 말씀하세요. 이제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왜 왔다 갔다 해요? 네. 일단 자세하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6년이 넘도록 처벌을 안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국회 법사위 방해해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끝냈다면 이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자, 2년을 구형받은 빠른 사건 나경원 의원 오늘 회편도 나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국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거의 경거다시피 하고 거의 막말을 퍼붓습니다. 병원에 가봐라. 귀 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뭐 꿀리는 게 있냐? 이렇게 막말을 퍼붓었어요. 바로 법원에서 처벌을 제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법질서 확립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영상을 보셔요. 지금 원장님 보고 계세요. 이게 한 번도 못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수시로 위원들의 아니 이런 거는 집안 가족회의에 가서 하세요. 아니 이런 거는 집안 가족회의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 뭘 조용히 해 지금? 마음대로 생각을 바꾸고 말이야.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님. 내가 뭐 그런 거 무릎 꿇고 막 지도위원장한테 발언 꺼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발언 거 당신 거야? 당신 거냐고? 내가 그러면 주민위원장이 마마 그럴까? 존엄미애네 존엄미애. 예? 하고 있으라니까 뭐 그런 거야?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뭘 모르셔합니까? 안만 보이면서 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이로 뜨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요. 국힘 법사위원 전원이 이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한 달만 해도 무려 424회 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수준이에요. 저는 과거에 친일 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반민특위가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경찰이 난입해서 그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연상이 돼요. 원장님, 네. 나경원 의원 몇 년 구형되시냐 아십니까? 네, 징역과 벌금 같이 예? 같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령이 구형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이런 행위가 또 벌어집니다.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수원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입니다. 네. 작년 9월 올해
9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SK가 이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경정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외국의 특허권 등록한 특허 예. 상위에 대해서도 지재권 관련 대법원이 네. 무려 33년 만에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9월 18일 날 파기환송했고 9월 19일에 수원고법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변론기일 지정은 12월 12일에 제정돼 또 사건 접수 피고인 통보는 10월 10일 날 됐습니다. 33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인데 접수에서 배당, 첫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수원고등법원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좀 사건 적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기일까지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늦어진다 그 말씀이죠? 네. 사건이 많아서. 예.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방금 수원고법원장도 이렇게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석 달. 그런데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은 당일 배정하고 당일 재판이 되기 때문에 소환장 생각에 맞췄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도 뭐 재판 사항이고 재판부의 권한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여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원장이 그런 부분에 나오시다면 나오시다면 행정 측면에 재판 내용이 아니고 그걸 알아보지 않으면 신상 발언. 공무원상에서 설명을 해야 되죠. 오해 선생님.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원의 단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독수에 의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아시죠? 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이 뭘 했느냐. 계엄선포의 하수원 검사 파견해라. 그리고 출금제해라. 그리고 3,600명 수용시설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중대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혹시 그 기각 사유 아십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알지는 못.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을 다툴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을 듣고요.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만 재판 아십니까? 이 아이만 재판 아세요? 전범 재판으로 알고. 예. 이때 아이만이 뭘 하겠냐면 나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성실하게 근무했을 뿐인데 왜 나를 단죄하냐. 그래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비인도적인 이런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장님, 박성기 장관이 30년 동안 법원한 사람이고요.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현장을 봤어요. 누구나 다 보면 딱 저거 위법이다, 위헌이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장님들 다 한결같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재판 중인 상황이라 말씀하십니까? 혹시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12.3 내란 불법 계엄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 말씀이 돼요? 국민들은 딱 봐도 위법인 걸 압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요? 30년간 법무장관이 이게 계엄이 합법인지 합법인지 모릅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 났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이렇게 결정하니까 국민들이 내란 재판 전담 요구하는 겁니다. 특검은 한정된 시간 내에 진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언제 내란 재판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장님들 오셨지만 사법 인권의 보루라고 최고의 보루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12월 3일 날 여러 법원장님께서 제대로 의견 한번 내신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 말씀도 안 하다가 서부지검 폭동에도 한 말씀도 안 하다가 자기 한덕수 만나느냐 이런 그때까지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저분들이 우리 권리를 지켜주겠구나. 그래서 내란 재판부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난 거 아시죠? 네. 새만금은 전북 도민의 수십 년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전북에는 마땅한 공항도 없고 전북인들이 꿈꾸는 게 제발 한번 비행기 한번 날아보는 게 꿈입니다. 비행기 한번 나는 모습을 보는 게 전북의 꿈이에요. 전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지역 발전이라든가 전북권 경제 활력, 이 사업으로 침해할 수 있는 공익, 운항의 안전성 확보, 생태계 안전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혹시 고등법원장님, 전북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소외된 지역이 전북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대광법은 30년 동안 전북에는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에 176조 원이 투입될 때 전북에는 0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정권은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정말 전북도에서 이제 대광법 통과돼서 전북이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이번에 행정법원 결정으로 전북이 억제해 버렸습니다.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도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법원에서 공익 말씀하셨는데 전북 도민들이 그 소외감, 그리고 이제 좀 소외로부터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북도 달라지겠지. 정말 지역이 소멸하는 위기에 있는데, 없어지려는 위기에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북을 좀 신경 쓰나 보다 하고 꿈을 갖게 됐어요. 이 꿈을 가지고 꿈을 대해서 짓밟아버린 판결이 바로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부디 전북인들의 꿈, 소원, 간절함, 이 여기 새만금 신공항에 담겨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을 재판하실 때 공익의 내용에 전북인들의 꿈, 소망, 간절함을 꼭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재판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지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기초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1기 마지막으로 승진했죠? 고등법원 예. 부장판사 말씀. 예, 맞습니다. 그때 딱 한 명 21기는 승진했죠? 예,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할 때 승진 심사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죠. 저는 심사위원장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법원 행정처장을 본인이 만났거나 또는 가족이 만났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행정처장님이 누구신지 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본인이 만났거나 가족이 만난 사실 있냐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니까 확실히 증언 차원에서 네, 지금 물어보는 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가족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국회의원 맞죠? 2016년도면 국회의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있죠. 서부 법원장님,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심탈 사태 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갔는데 그때 피해액이 약 7억 원이나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억 원이 넘더라고요. 예, 예. 그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손해 액수 산정 단계에 있고요. 예. 손해 액수는 그 보강공사 내지 보안공사까지 합쳐진 액수로 공사 대금이 산정돼서 11억 7,500여만 원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정된 금액은 예, 당시에 이제 그 파손된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11억이 것입니다. 넘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 트라우마 심리치료 네. 꼭 잘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네. 저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그 컵라면 재판 아시죠? 천정호 재판장이 소년 전문 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예. 소년 사건에서 마치 컵라면 끓여 먹듯이 3분 이내에 사건을 끝낸다 해가지고 컵라면 재판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예. 칼럼도 있는데 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한 사건이 1년에 5만 건이 넘습니다. 예. 그죠? 예. 2022년에 비해서 무려 16.4%가 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또 촉법 소년도 꾸준히 늘어서 지금 7,000명 수준이 넘었습니다. 우리 저 서울 가정법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정법원이 있을 때와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는 법원에서 예, 지방법원에서 예.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 가정법원은 좀 더 전문화된
가사 사건을 오래 다뤄본 판사들이 이제 오고 또 이제 전문 법관제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